그리고 애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건 바로 이런 거죠. 아이패드든 아이폰이든 맥북이건 맥미니건 모든 것에 강력한 뉴럴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애플 서버에서 이렇게 구동하지 않더라도 각각 엣지 디바이스 기준으로, 예를 들어 아이폰이면 아이폰, 맥북이면 맥북, 이렇게 엣지 디바이스 기준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또 여기서 또 확장성을 얻는 부분이 있겠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애플도 이제 GPT를 만든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챗GPT와 비슷한 형태의 챗봇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팀 쿡이 다른 애들처럼 우리는 AI에 이렇게 막 쏟아붓고 이렇게 막 지나친 출혈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 AI, LLM 경쟁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블룸버그에 의해서 알려진 소식과 더불어서 추가된 소식도 있거든요. 이러한 소식들을 다 같이 한번 전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무엇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애플이 왜 LLM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블룸버그의 애플 테스트 애플 GPT develops generative AI tools to catch OpenAI. OpenAI를 따라잡기 위해서 생성형 AI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진 것인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에도 이 챗봇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뭐 텍스트를 요약한다라거나 아니면 특정 질문에 대해서 답하거나 이렇게 기존의 챗GPT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애플 자체 사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일부 극소수 직원들한테만 이 애플 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최근에는 그 범위를 점차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 시제품을 만들 때는 가능하지만 실제 우리가 제품을 내놓을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애플 GPT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오픈 AI의 챗GPT를 그대로 베껴서 만든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에 기반이 되는 AI 프레임워크가 바로 AJAX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AI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AI 앱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연구용으로 뭐 AI 모델을 생성하고 이걸 테스트해보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 도구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가장 유명한 것이 구글의 텐서플로우가 있고요. 메타에서 출시한 파이토치도 요즘 많이 쓰이고 있죠. 또 구글이 만든 또 다른 프레임워크인 잭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잭스가 좀 많이 사용되지 않고 거의 텐서플로우 아니면 파이토치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어쨌든 3대 천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애플이 사용하는 거는 AJAX다, 애플 잭스다라고 이제 네이밍을 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구글에 있는 이 잭스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구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동이 될 때도 구글 클라우드 서버에서 구동이 된다라고 하네요. 원래 잭스 같은 경우는 고성능 연산 작업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고안된 형태라고 해서 보통 오토매틱 그라디언트, 그러니까 자동 미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동 미분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상 잠깐만 찾아보시면은 뭐 파이토치랑 비교하고 하는데 굉장히 특정 연산에 대해서 빠르게 동작을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파이썬에서 누메리컬 어떤 연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넘파이 같은 경우 있죠. 그것과 문법이 유사한데 활용하기가 좀 더 쉽다라고 하고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원된다라는 장점이 있을 뿐더러 CPU나 GPU 그리고 구글에서 지원하는 TPU까지도 이 문법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또 이게 또 최신에 각광받는 그런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또 옛날에 있던 이런 컨벤셔널 메소드는 좀 지원을 덜하는 단점이 있긴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짝 변형해갖고 애플에 맞게 좀 조정을 한 게 AJAX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AJAX 자체는 이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걸로 만들어진 애플 GPT가 뭐냐라는 건데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챗봇 기능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애플 직원과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애플에 다니는 친구는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아무 말도 저한테 안 해주는데 이분은 이제 살짝 얘기를 했나봐요. 그 얘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바드나 챗GPT 뭐 빙 AI 이런 것과 그냥 똑같이 구현한 거다. 뭐 더 새롭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딱 그 기능만 지원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블룸버그 기사에 의하면은 이 애플 GPT가 개인정보를 좀 잘 보호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6일, 7일 전에 기사인데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또 나와 있는 사실이 애플이 이제 클라우드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조직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전했는데요. 중대한 발표가 뭔지는 이 블룸버그 기사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소식에 의하면은 애플 GPT라는 걸 활용해서 나중에 애플 케어, 고객 서포트 쪽에서 좀 더 지원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애플 서포트 가시면은 뭐 아이디 패스워드 찾을 수 있고 애플 리페어 신청할 수 있고 뭐 서브스크립션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토픽 검색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애플 케어 지원 내에서 뭔가 수리하고 고객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 챗봇을 24시간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면은 애플 입장에서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일단 고객을 24시간 잘 대응하는 부분은 무조건 장점일 거고요. 그리고 사람을 써가지고 일일이 대응하던 거를 챗봇으로 대응하는데 그걸 LLM 기반으로 하니까 그리고 애플 기반의 고유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특히 iOS를 쓰든 macOS를 쓰든 뭐 아이폰이나 맥북 그리고 그 외 모든 애플 제품과 관련해서 각각 개인의 커스터마이징
마이징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또 LLM을 학습해서 전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서비스 질 자체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뭐 윈도우 코파일럿이나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이러한 코파일럿 기능과 사실 별 다를 건 없잖아요. 그냥 애플이 이게 없었던 거예요. PC 시장에서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대해서 치고 나왔고 윈도우에서도 자동적으로 뭔가 찾아주고 검색해주고 실행해주고 이런 것들 다 하게 되는데 애플은 뭐 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해봤자 스팟라이트 같은 요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라고 하면은 OS에 대한 주도권도 상당히 많이 밀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핫하게 LLM 기반의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LLM이 그냥 신기하네 이게 아니라 차세대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애플이 계속 GPT를 개발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반년 동안 일어난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냥 차세대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이걸 확보하지 않은 이상 다른 기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애플이 뭔가를 개발을 하려고 할 때에도 이러한 LLM 모델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제가 그냥 뭐 재밌으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GPT야 뭐 물어볼 건데 대답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고 내가 채팅창에 입력하는 이러한 데이터들은 어디에 사용되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AI 모델 간의 상호작용은 당연하겠죠. 이 부분 보세요. 입력 데이터는 보통 서버로 전송되고 뭐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는 보호된다. 근데 모델 개선과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 개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되는 데이터들이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챗GPT 대답이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도 우리가 지금 이 챗GPT의 모델은 클라이언트에서 인퍼런스 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맥북에 들어가 있는 뉴럴 엔진을 사용해서 뭔가 추론된 값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력되는 데이터를 오픈 AI의 서버로 애저로 보내야 됩니다. 그 데이터가 실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넣더라도 그 정보는 서버에서 프로세싱이 될 거니까 여기서 제가 질문을 했다시피 기업의 기밀 정보나 민감한 정보도 저장이 되거나 연구용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얘기했더니 맞습니다!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들 너네가 알아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애플이 만약에 오픈 AI 모델을 갖고 와서 쓴다 라고 했을 때 애플의 수많은 그런 보안 정보들이 많을 거잖아요. 이러한 정보들을 여기에 막 넣으면서 개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LLM 모델이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훌륭한 LLM이 있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의 생산성이 굉장히 늦춰질 거고 여기서 경쟁력을 잃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제 미국 나스닥 시총 상위 7개 기업이 전부 다 AI LLM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만 잘 만들었고 하면 안 되나 하지만도 지금 이 기업들이 전부 다 LLM만을 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다른 생태계를 갖고 있고 다른 제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과 관련된 컨피덴셜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남의 서버에 이렇게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하이퍼클로바 X를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카카오도 이제 코GPT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LG도 X1 이런 게 넥스트 버전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각각 고유의 LLM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 각각의 기업들이 이러한 LLM 모델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 기밀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되겠죠. 최근에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소스 지정을 이제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오픈소스로서 개발되는 다양한 또 LLM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결국은 자기 고유의 커스터마이징된 어떤 특유의 LLM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서는 점차 기업들이 공감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기업을 다니는 엔지니어나 개발자뿐만 아니라 거기 모든 직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기업에 가면은 예를 들어 구글에 가면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애플 가면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일하기 싫겠어요. 생산성도 안 올라가는데 얼마나 이 기업의 경쟁력, 매력이 떨어지겠습니까?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잦은 이직이 발생을 하는데 애플에 점차 안 가고 싶겠죠. 안 그래도 애플 그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인력을 유출할 수 있는 것도 막는 용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거죠. 애플 생태계의 견고함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은 맥OS, iOS 그리고 그 모든 애플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커넥션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을 이러한 LLM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글 바드도 그렇고 윈도우, 챗 GPT, 코파일럿 이 모든 것들이 지금 PC를 중심으로 그리고 모바일 OS를 중심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애플은 뭐 페이스북 개인정보 이제 그만해 이렇게 막 방지해가지고 페이스북 막 주가 떨어지고 뭐 이런 난리를 쳤잖아요. 우리는 우리 고객 데이터야 하면서 자기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애플만의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LLM 모델이 없으면은 메타나 구글의 LLM을 차용해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 이게 만약에 구축이 안 된다면 야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되는데 맥OS 쓰면은 이게 안 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안드로이드 쓰면은 이게 되는데 갤럭시 쓰면 이게 되는데 아이폰에서는 이게 지원이 안 돼. 라면서 그게 하나의 경쟁력을 잃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번역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는 구글 번역기나 디프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 애플 번역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맥에서 쓰면은 좀 이게 이상해요. 저기 한글을 지원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른 서비스를 바로 이동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맥에서 스팟라이트로 이제 서치를 하면은 굉장히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처럼 이 맥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윈도우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같은 그런 코파일럿 같은 서비스가 등장을 해야 한다라는 거를 애플도 지금 느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실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시리를 점차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죠. 더군다나 LLM이 개인정보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또 학습을 하고 거기에서 아웃풋을 낼 수 있다면 시리의 기능은 더욱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애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함은 바로 이런 거죠. 아이패드든 아이폰이든 맥북이건 맥미니건 모든 것에 강력한 뉴럴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애플 서버에서 이렇게 구동하지 않더라도 각각 엣지 디바이스 기준으로, 예를 들어 아이폰이면 아이폰, 맥북이면 맥북 이렇게 엣지 디바이스 기준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또 여기서 또 확장성을 얻는 부분이 있겠죠. 이제 비전 프로도 나오면은 다양한 형태의 LLM이 인터페이스가 돼서 음성으로 통해서 듣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지난번에 챗GPT 플러그인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드렸죠. 뭐 익스피디아, 울프램, 인스타카트 이렇게 챗GPT에서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윈도우도 코파일럿에서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플러그인이라는 게 마치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애플의 앱스토어 생태계를 새로 만들어서 수많은 개발자들이 생기고 수많은 앱들이 생기고 매년 WWDC 같은 연례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도 이러한 새로운 개발자 군을 만들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앱에 관련해서 플러그인들이 계속 생성이 되게 되면은 이러한 주도권조차도 놓아줄 수 있으니까 개발자들이 야 불편한 저런 앱 같은 거 만들지 말고 막 수수료도 30% 떼고 막 짜증나는데 이렇게 LLM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의 플러그인을 개발하는 쪽으로 더 점차 몰릴 수도 있는 거고, 생태계 입장에서 앱의 경쟁력 자체를 이룰 수도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자기만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것저것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는데요. 애플 GPT라는 것의 존재 자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될지, 결국 애플도 LLM 시장에 그리고 LLM 경쟁에 들어섰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충격적인 소식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이상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